네,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오늘이 아니고 지난 6월 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그 환경의 날 53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에는 제가 환경주의를 또 환경의 날 가장 가까운 날에 환경주의를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했는데, 최근 여기 와서는 별로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나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불편하냐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대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양쪽 다 오해가 쌓여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제가 거의 듣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남의 설교를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말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 귀를 기울여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환경주의를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설교나 특강들이 유튜브라든지 어디에 뜨거든요. 전혀 우리 기독교는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해를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데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 젊은 신학자가 어떤 그 대담을 하는데, 왜 교회만 나가면은 상식에서 멀어지는가?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도 아멘하고, 그 상식도 아니라도 아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 이야기 아주 심각하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일정 부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봐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데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는 상식 이하일 수는 없어요. 상식 이상이어야 되지.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다 상식 이하가 돼가지고 보수 극우파로 달려가느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젊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조금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주의의 특강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짧은 설교 한 편으로는 도무지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모자라면은 다음 시간으로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이 환경 호르몬하고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생 동안에 한 번도. 그래서 뭐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환경조율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이걸 다루게 되면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꽤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겠나. 물론 다 듣고 이해가 되면은 이게 해소가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저도 꽤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좀 그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 안 했으면은 이런 설교도 못할 텐데 저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세상이 그렇게까지 잘못된지는 모를 때 가진 생각으로 옛날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잘못돼 버렸고 오염과 파괴가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 좀 낯선 말이긴 한데, 이 말은 원래는 그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어, 다시 말하면은 조지 부시하고 함께 출마했다가 그 떨어진 사람인데 그 이후에 그는 슬라이드 영화를 만들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빠르게 멸망길로 갈 수 있다 하는 슬라이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걸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봤으면 싶은데 그 파일을 못 구했어요. 이 진실이라서 진실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실을 알면은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inconvenient truth라고 이렇게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지금은 온 세계에 이 용어가 엘 고어 때문에 마치 그 한 시대 언어처럼 그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개봉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과학적인 증거를 대중에게 알리게 됐는데 제가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했더랬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었더라면은 미국이나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다 바뀔 수 있었던 인물이 엘 고어가 아니냐.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엘 고어보다 42년이나 앞서서 미국의 여류 과학자 레이첼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 우리 성경에 라헬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 레이첼 그렇게 해요. 카슨이라는 여자인데 사실 처녀로 57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놀랍게도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1962년에 책이 나왔어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들어 소개도 하고 했는데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는요 DDT라고 하는 뭐 원래는 농약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농약으로 막 이렇게 너무 남용됐는데 그게 사용되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사용되다가 바로 그 독성 때문에 온 세계가 사용 중지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심한 아프리카 쪽에서는 사용하는 걸 금할 수 없어가지고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걸로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얼마나 함부로 썼느냐. 열무에도 그냥 삼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털털털털 털면서 다니고, 그뿐 아니라 머리에도 머리 이 때문에 이걸 또 뿌려가지고 막 비비 문지르고, 팬티 안에도 설설 뿌리고 이 삼다고. 그리고 방 구석에 장판 밑으로도 뺑 둘러면 벌레 온다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어. 몇 년 안 썼는데 지금 북극에 있는 펭귄의 알에서도 DDT가 나와요. 근데 그게 발암 물질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의 봄이 나온 지 출판된 이제 30주년 되는 해에 그 레이첼 카슨의 제자 중에 디오 콜본, 여기 디오 콜본, 다이앤 디마노스키, 그리고 존 피터슨 마이어, 이 3인이 공동 저서를 냈는데, 무슨 책이냐면요, 도둑맞은 미래. 도둑맞은 미래. 우리는 미래가 없어져 버렸다. Our stolen future라고. 미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인류가 미래가 있는지 알고 뭐 희망을 어쩌는데 미래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데까지 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 불편한 이유를 좀 더 이해해 보자면은 왜 마음이 불편하냐? 이해와 소통의 부재. 여러분, 온 세계에서 그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고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하면 뭐 대놓고 화부터 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용납 안 해. 이런 민족이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조선시대에는, 임금하고 신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정치가 안 된다 해가지고 뭐를 가지고 소통하냐면요, 그 경전을 함께 연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경연이라는 거죠. 경연. 거기에 임금도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하고 임금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도록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토론이 없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왔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제가 6.25 기념주일에 조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그 뿌리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떻든 대화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이 대화가 안 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고 소통의 부재는 본질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들음과 납득이 또 잘 안 돼요. 듣는 게 잘 안 되고 말하는 건 하는데 듣는 걸 잘 못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방언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걸 정말로 오래전부터, 저는 25년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온 지가 8년 되고 그 마산서 12년 있어요. 그럼 20년이죠. 그 밀양에서 10년 있었는데, 그 밀양에 있을 때 이미 벌써 제가 환경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제가 환경 문제 이야기를 25년에서 28년 정도, 30년 조금 못돼서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퍼지지도 안 하고 목사들이 이 문제를 질문도 안 하고 문의도 안 하고,
그 대화가 안 되고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도 안 돼요. 그 납득 안 되는 걸 끌고 가면요, 억지가 되고 독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것뿐 아니라 모르면서 알면서는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모르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헛소리를 합니다. 모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은요, 알면서도 또 말을 안 하는 수가 있어. 그 소통이 안 되죠. 그 비굴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부동하고 입 닫고 그냥 말 안 해버려요. 이러면 소통이 또 안 돼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니다. 선거철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는요, 목사가 정치 선동한다 할까 싶어서 일부러 아끼고 말을 참고 못할 수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는 저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절반 정도는 내 말을 안 받아들이거나 안 믿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해야 할 말인데 일부러 제가 참아야 되고 그걸 피해가서 지나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수자 문제, 지금 환경 문제를 해가지고 결론은 성소수자 문제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요. 어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편협한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계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다 소탕한다. 소탕했나? 반국가 종북 세력이 어디 얼마나 있어가지고 계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모론이나 뭐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성경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 안 듣습니다. 안 듣거나 못 듣거나. 그 다음에 변화를 원치 않는 수구적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문제가 돼요. 그 문영배 전 헌재 소장 대행이 그 여수 순천인가 어디 가서 특강을 하는 중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말이 있는데 그 양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데는 그분이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고 원고를 써서 하니까 판결문이 그래 명판결문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강의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말이 상당히 어눌하기도 하고 진실하긴 한데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하는 말이, 왜 자꾸 한국 사람들은 좌파 우파만 따지느냐.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 아니, 한치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왜 좌파 우파 좌로 가려고 그러고 왜 우로 가려고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온 세상에 발전하고 진보하고 전진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좌파 우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야. 그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저는요, 좌파 우파가 아니고 조금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고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조금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꼭 그래야 발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소수자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법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정이 됐는데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통과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바로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이미 다 앞선 소위 말해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이미 다 통과된 법이고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다. 일본하고. 그러니 비하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차별금지법하고 성소수자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환경 문제하고 그건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고 무조건 동성애는 악이고 성경에 때려 죽이라 했으니까 안 된다. 그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동성애 물론 안 되지. 나는 한 번도 동성애를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란 성소수자라는 분을 동성애라고 하지 않고 왜 성소수자라고 했느냐. 그런 것도 살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고 읽어보고 법 정신을 이게 법은요 예방법이냐 아니면 처벌법이냐. 법을 세울 때 법을 제정할 때 예방법이 있고 또 처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쪽이 다 걸려있는 법도 있고 한데 저는 볼 때 지금 성소수자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는요 예방법 차원은 지나갔어. 예방법은 뇌위기는 예방법이었어요. 그때로서는 환경이 오염 안 됐으니까. 지금은요 예방은 틀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됐고 온 세상이 다 오염됐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요 세상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럼 회복이 되느냐?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처벌을 한데 처벌과 함께 처벌은 법정에 가서 하는 거고 이 사회에서는 처벌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차별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차별은 하지 말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10년 동안 법은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먼저 고민했고 결국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연구와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나라가 있느냐? 한 4건이 4건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냐면요. 성소수자가 결혼을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케이크 집에서 안 해준 겁니다. 이게 미국의 법정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꽃다발, 성소수자가 결혼하는데 그 꽃다발을 주문했는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미국 기독교 구구파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성전환을 트랜스젠더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하리수와 같은 그럼 원래 남자거든요. 그 남자로서의 성기능과 이런 게 없으니까 수술해서 남자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남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을 여자로 만드는 거는 좀 쉬운데 남자로 만드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로 만들어서 여자로서 성기 자체를 수술해가지고 여자처럼 하고 여성 호르몬도 먹어가면서 몸매라든지 머리카락 모든 걸 여자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난 거는 원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그 여자 화장실에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변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스포츠 며칠 전에도 그 남자의 몸이 아닌 것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을 또 남자로 수술하는 건 어려우니까 또 여성으로
성기를 만들어 수술해가지고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을 했고 그렇게 다 등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스포츠 선수인 거예요.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근육이 달아서 그런지 1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요 4건이 있습니다. 4건.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4건이 있어서. 자, 잠깐요. 여기, 고민했던 기독교 나라든지, 이거 북미주 전부 다, 남미 전부 다, 그리고, 유럽 전부 다, 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떤 기독교 나라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데는 다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 이거 차별에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 색깔이 보면은 아프리카의 이슬람교 요 지금 전쟁 난 이란인데, 이란은요 사형입니다. 사형. 성소수자 발견되거나 드러나면 사형인 거예요. 나머지는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하고 배관시하고 이런 정도고, 기독교 나라 소위 말해서 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는 이미 다 법이 다 통과됐어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몇 사람 정도 있으면은 법을 이리 정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저래 정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지금 성소수자가 얼마나 있느냐? 350만 좀 됩니다. 몰랐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한국 7%예요, 7%. 부산 시민 전체만큼 돼. 대한민국 안에 성소수자가 부산 시민 전체만큼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더 빠르게 늘어나고. 왜? 미세 플라스틱이 빠르게 증가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면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부산 시민만큼 되는 사람이 학교 진학에 차별이 된다든지, 또 취업에 차별이 된다든지, 승진에 차별이 된다든지,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되겠어요? 차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350만 명을. 어쩌다 차별해서, 그럼 너는 학교도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동성애자니까 넌 죽어라. 괜찮겠어, 그래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좀 덜한 나라입니다. 세계 평균이 9%예요, 9%. 우리는 7%니까 비교적 성소수자가 많지 않은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적은 걸로 나타났고, 가장 성소수자가 적은 나라가 페루입니다. 페루. 남미 페루. 제일 많은 나라는 브라질인데 15%예요. 그 브라질은 2천만이 넘어요. 성소수자가 2천만, 그 차별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나는 우리 교회에는 성소수자가 아직은 내가 아는 데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법 문제가 나올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양쪽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이해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진실을 알므로 그 마음의 불편함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강의안을 만든 겁니다. 자, 앞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인데, 레이첼 카슨, 이게 여류과학자가 62년도에 침묵의 봄이란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팔려나간 책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는 초판이 아니고 날개 돋친 나가서 매진이 됐는데 얼마 있다가 처음 미국인이 들고 와서 이 저자를 욕을 했습니다. 그때가 62년도니까 62년도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게 하고 나서 1년, 2년밖에 안 돼. 그때니까 깜깜한 옛날이야. 그때 미국에서 석유, 화학공업과 비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나일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처음 개발되면서 DDT가 나온 지가 조금 몇 년 됐는데 이분이 오대호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방에 있었던 오대호수 근방과 미시시피 강과 여러 지역을 돌면서 독수리 개체가 자꾸 죽어들어요. 빠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그 고환 안에 정자가 없어요. 아니면 수컷 독수리의 꼬추가 너무 짧아가지고 교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맨 먼저 독수리가 없어진다. 그래 독수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먹이 사슬의 위에 존재하는 아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읽은 게 그 먹으면 안 되는 새 종류가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새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독수리 같은 거는 새가 새를 또 잡아먹어.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제일 먹이 사슬 꼭대기 있으니까 독수리가 제일 먼저 망가져.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이 사슬 맨 꼭대기는요, 악어가 있어, 악어. 그리고 악어도 잡아가지고 보니까 악어가 봄철이 와도 짝짓기도 안 하고, 암컷을 찾거나 수컷을 찾지도 않고, 태양광, 그 일광욕을 즐기면서 아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악어가. 그래서 역시 제가 보니까 수컷의 생식기가 다 없어지고 하고 있는 거라. 정자도 없고. 그래서 봄이 왔는데 어떤 새도 노래하지 않는 그런 봄이 온다고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은 조금은 안 맞았어요. 곧바로 이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경고를 듣고 온 세계가 조금 환경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62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73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금 뭘 해서 이제 DDT 사용을 금하고 뭐 이래 해서 그런지 어떻든 바로 침묵의 봄이 오지는 않아. 올해 제가 올 봄에도 뭐 뻐꾸기도 울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년 지나가지고 여기 보면 디오 콜본, 다이앤 디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이 세 사람은 공저로 물론 주필은 디오 콜본입니다.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지금도 요새 옛날에 읽고 책을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집에 책이 있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새로 샀어요. 이 강의안 준비하면서 책을 새로 사서 거기 다 읽어보고 아마 이 환경주일에 온 성도들에게 성소수자 문제하고 함께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그런 문제가 났을 때 마음의 오해나 또 마음의 불편함을 좀 줄여보자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플라스틱하고 비닐 종류를 가장 많이 바다에 흘려보낸 나라가 첫째가 일본이요. 일본 대단하거든요. 환경 문제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고래는 계속 잡아먹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모조리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보나마나 다 플라스틱이고. 그러니까 태평양 중에 북태평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오는 그 도중에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 전체에 20배 정도 되는 섬이 하나 생겼어요. 지도에 안 나오는 섬인데 그걸 쓰레기 섬이라 그래요. 한반도에 20배. 얼마 전에는요, 남한에 16배라 그러는데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이렇게 돌면데 그 도는 한 가운데는 계속 쓰레기심이 커지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아지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 근데 그런 섬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바다 해류가 이렇게 돌고 있는 데는요, 다 있는데 큰 그런 섬이 6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전체가 거기서 만들어진 가루가 되고 분말처럼 돼가지고 0.5mm 이하로 돼가지고 플랑크톤인지 미세 플라스틱을 알 수 없게 된 그런 것들이 온 세계 바다로 흐릅니다. 근데 그걸 모든 물고기가 다 먹어요. 안 먹는 물고기 중에 그거 안 먹는 물고기는 없어. 따라서 생선 중에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없습니다. 조개도 안 되고 성게 먹지 말라는 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쓰레기 산이 몇 개가 있느냐? 243개가 있어요. 쓰레기 산이. 이게 뭐 쓰레기 산이 전부 다. 여기 청정 지역인데 강원도 일부가 요 비어 있어요. 여기 산청입니다, 산청. 근데 산청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산청하고 생비랑면하고 지금 이인호 집사님 가는 곳. 진주시하고 적경 지역인데 거기 산청인지 인주인지 모르겠어요. 소각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을 보세요. 이게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란데 여기 지금 조금 찍은 게 이 정도인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게 그렇고 육지에 쌓여 있는 건 아까 한반도에 200 몇십 개의 그런 산이 있고 강물에 녹아 있는 거 하면 이걸 다 하면은 사람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조금 볼까요? 잠깐만요. 바로 6번째 대멸종. 이런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류가 6번째 지금까지 지구는 완전 멸종이 이 사람들 진화론자들 얘기인데 완전 멸종이 이미 5번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는 아마 인도 어디 같아요. 아까 여기 인류가 나타나고 6번째 대멸종. 네, 인류가 나타나고 6번째 대멸종으로 하는데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인류는 다 멸종, 인류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멸종으로 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쓰레기고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자, 준현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출이긴 한데 빨대는 좀 얇게 되셔서 한 200년. 그러니까 주소 단위로 가도 200년. 빨대가 200년 분해되는데 200년 걸리는. 근데 아직 200년 안 가봤어. 근데 일반 플라스틱은 거의 500년 걸리는데 물론 안 가봤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거의 분해가 사람 내가 버린 플라스틱은 내 생전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해가 안 돼, 자연으로는. 그리고 계속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 플라스틱 태평양 아까 쓰레기섬에서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쇄물의 문자 또 뭐 메이드 인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 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인 거야. 그러니까 동양 삼국이 쓰레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생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내가 가끔 뭐 이런 거 주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파란 푸대에 들어있는 걸 쓰레기 중에 비닐 내지 이런 것만 집어넣는데, 야, 나도 참 어지간히 생산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컵은 뭐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그래도 좀 짧게 되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데우지 않았다는. 어떻게 돼요? 450년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평생 있을 수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다라는 게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을 가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쓰레기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저렇게 큰 거?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7배고요. 이게 TVN에서 만든 게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20배, 한반도의 20배 정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냥 커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되면 거기서 모이던 것도 그 가장자리 쪽에서 또 바깥으로 퍼져나갈 걸로 봐요. 이 돌다 보면은. 그럼 온 세계 바다가 다 망가지는데 지금 벌써 20배라고 하니까요. 누군 같아요, 생각하는.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그럼 120만이면 남한의 12배.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게 몸집. 지금도 16배. 지금 현재는 20배.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자, 줄리아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 어디입니까?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바뀌긴 했어요.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000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 양이 한 10%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쓰레기 처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하고 재활용도 어느 정도 하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 거예요. 뭐 이걸 다 보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그 다음에 물속이 어떤가? 이 사람이 엘 고어라는 사람인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어떤 인도의 어떤 소가 풀이 없어. 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소는 너무 많고 풀은 없고 배는 고프니까 뭐든지 음식물 냄새만 나면은 그 소가 다 주워 먹었어. 그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게 뭐냐? 플라스틱을 먹은 거예요. 비닐을. 비닐봉지, 음식 쌌던 비닐봉지에 음식 냄새 나니까 그걸 꼭꼭 씹어서 먹었는데 소 한 마리 안에서 나온 비닐이 71kg 나온 거예요. 71kg. 자, 이게 뭔가요? 낡은 비닐부터 깨진 유리조각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떠돌이 소에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양만 무려 71kg에 달한다는데요. 지난달 말 이 소는 인도 북부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확인해보니 새끼를 뵌 암소였는데 배를 가르자 죽은 새끼와 함께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에 먹거나 도살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키우던 소가 늙으면 헬기보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박쥐된 떠돌이 소는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연간 1000마리 떠돌이 소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죽기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배를 가려고 보니까 안에서 71kg의 비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만물을 괴롭히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도 아니고 만물의 제사장도 아니고 만물의 천적이 됐습니다. 모든 생명을 인간이 괴롭게 해요.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의 면적이 요 조사할 때는 남한의 16배 정도인데 지금은 한반도의 20배 정도로 커졌다고 하니까 심지어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숨 쉬는 데 들어옵니다. 숨 쉬는 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뇌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사람 없어요. 뇌 안에 있어, 뇌 안에. 혈관에도. 그리고 그 안에는 플라스틱 안에 있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나 노닐페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인도의 아까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에서는요, 가만 놔둬도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그게 또 플라스틱 비닐이니까 불이 붙으면 잘 꺼지도 안 하고 그 연기가 나오면 그에 독성 물질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을 안 질러도 불이 저절로 열이 올라가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아까 그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트를 가지고 해양학자이면서 요트 선장인데 이분이 그 발견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 항공기를 통해서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요, 그래 안 갑니다. 저 알라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 만약에 태평양을 지나갔으면 다 봤을 텐데 절대 비행기는 그냥 그거 가면 내릴 만한 공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비상 착륙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지구본을 놓고 보면 이게 가까워요. 그걸 몰랐다가 찰스 무어라는 이 요트 선장이 발견해가지고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1973년도에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LGO는요 거기에 주민으로 서민이니까 주민으로 등록하고 여권도 발권 받아가지고 거기 가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상추, 우리가 그 빗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내렸는데 거기에 상추의 물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거예요. 쌀 알갱이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한국의 학자가 찾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가 생기느냐? 남자들의 생식기 안에 고환 안에 정자가 안 생기고 그리고 어떤 애는요 고추가 아예 그냥 생기다 말아버려. 남자 성기 길이가 1cm도 안 되고 2cm도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지금 총 생긴 지구 2025년도 지구촌 인구가 82억 3천만이에요. 그 82억 3천만에다가 9%라고 하니까 9를 곱하면요 82억 9 이렇게 하면은 7억 3천만 유럽 인구 전체만큼이나 성소수자인 거야. 7억 3천만. 자, 그 다음에 바다 오염도 심각하고,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바다에 이상이 일어나는데, 온 바다가 파래로 덮어가지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래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한국은 이명박 때 강을 4대강을 또 막았어. 계단식으로 막았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녹조가 끼는데 이 녹조 안에는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아주 굉장히 독한 정상가리보다 더 독한 간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어로졸 공기로도 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녕보 같은 남지 근방에 있는 그 창녕보 근방에는 공기 안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이 나르고 있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해롭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숨통이 아가미가 막혀가지고 죽어 나오기도 하고 빗물에도 미스트플레도 있고 강물에도 있고 여기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 녹조에도 있고 뭐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정상가리보다 약 100배 이상 강한 독성이 이 녹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녹조가 논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논으로 흘러 들어가 지금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데 그 벼 쌀 알갱이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 그래서 빨리 볼을 파괴해가지고 그 물을 빨리 흘려 보내라 하는데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보수 꼴통들 이명박 존경하고 하는 사람도 안 돼. 기독교인은 다 이명박이 한 건 부수면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보세요. 이 보를 만드는데 낙동강은 보가 7개입니다. 여기 창녕보 보죠, 이게. 이거 합천보, 다르성보, 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까지 해가지고 7계단으로 강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썩을 수밖에. 썩은데 거기에 녹조가 가득하죠. 녹조 라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영산강, 금강, 한강 이걸 다 계단선을 막아가지고 강물을 다 썩게만. 그리고 강도 썩고 바다도 오염되고 육지에는 플라스틱 산이 생기고 바다는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기업체 돈벌이만 위해서 다 허락해주고 허가해주고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4대강을 망쳐놓으니까 이게요 보 4대강 보호 건설비를 제가 뽑아보니까 23조 6,750억 원이 들었어. 그리고 한 해의 관리비, 유지 관리 보수비가 건 1조 원씩 들어가. 몸을 해롭게 하는데도 관리비는 또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걸 또 때려 부숴줘 가면요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이론도 안 들어보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지구는 얼마나 원래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별이었는가? 여러분 여기 식물 종류가 35만 종에서 40만 종, 그리고 동물 종류가 150만 종에서 200만 종. 이렇게 생물의 동물 종류의 곤충까지 다 하면은요 777만 내지 870만 정도 그렇게 생명이 다양했는데 해마다 여러 수십 종, 수백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간 없어지는 종이 54,700종이 없어지거나 73,000종이 사라진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 호르몬, 이게 바로 성소수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비스페놀 A라든지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PCB, 폴리음화비페닐 하는 문제, 유기염소계, DDT, 중금속, 나카드뮴, 수은 등 파라벤 트리콜로산,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 다 하면은 무려 추정되기로 이 환경 호르몬 종류가 103종 종류가 추정 물질이 생겼다는데 이게 전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자연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바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온타리오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물 속에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를 기준치 1로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보니까 250배, 이걸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 또 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새우는 45,000배, 이 새우를 잡아먹는 빙어,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빙어에게는 845,000배, 이 빙어를 잡아먹고 사는 이 1급수에 나오는 송어는요 280만 배. 송어를 낚아챌 정도로 갈매기 중에 제일 몸집 큰 갈매기가 제갈매기인데 2,500만 배. 만약에 제갈매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은 2억 5천만 배. 물보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아까 보면요 갈매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2년도 이전에는요 성경 레위기 11장에 갈매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갈매기뿐 아니라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 걸로 되어 있다고 다. 그 먹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요
곡식 알갱이 쪼아 먹는 비둘기, 뭐 참새, 꿩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중에. 그래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천재는 주방에서 만든 책도 쓰고 특강도 하고 환경주의일마다 외쳐도요. 이게 아무 보급이 안 돼가. 나보고 율법주의자다.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플랑크톤에서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맨 큰 물고기는 이제 고래죠, 고래. 이런 고래는 포유 동물이기도 하고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뭐 고래고기 뭐 없어 못 먹고 안 좋아 못 먹지 하면서 열심히 먹거든요. 악어가 봄철이 와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짝짓기도 안 하고 끝까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정자를 현미경을 들어보니까 정자가 요렇게 생겨 원래 콩나물처럼 요렇게 생겨가지고 뒤에 있는 이게 노가 돼가지고 이걸 막 흔들면요 정자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난자를 만나가지고 여기 미사일 머리처럼 해가지고 난자벽에 탁 부닥치게 되면요 폭발이 나면서 이게 뚫려요. 뚫려가지고 난자가 들어가가지고 뒤에 꼬리는 잘라져 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유전정보가 들어가서 수정란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모든 생물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젊은 아이들 아무거나 먹고 플라스틱 뭐 맨날 빠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정자를 조사해 보면요 다 이 모양이야. 머리가 너무 큰 거, 머리가 너무 작은 거, 머리가 2개인 거, 꼬리가 2개인 거, 머리가 귀형인 거, 괴상망측하게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또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은요, 결혼 자체를 할 마음이 없어. 성정체성 혼란, 성지향성 혼란. 성지향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남자면은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 돼. 근데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인데 남자, 여자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고 여자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걸 전부 다 묶으니까 종류가 한 7종류가 되는데,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성애도 있고, 무성애도 있고, 인터섹슈얼도 있고 뭐 별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성적인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이 대혼란에 빠진 사람이 7억 3천만이 넘었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25년도 세계 인구는 82억 3천만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82억 정도만 해가지고 9%라니까 7억 3,800만 명이 성소수자인데 밝혀지고 드러나고 파악된 것만 그래. 영 어린아이는 파악이 안 되고 숨기고 부끄럽고 해서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 다 파악하면요 이미 10억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 10명 내지 8명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한 5명은 이제 나와야 되는. 미국 세계 평균 하면요 우리 교인 정도 될 때 한 5명은 성소수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수자는 동성애자고 뭐 죄를 지었으니까 세례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도 믿으면 안 되고 천국도 가면 안 되고 학교도 가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차별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해자냐 하면요 그 사람 성소수자는 사실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사회가 가해자인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 차별까지 한다고? 도와주거나 보상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송 토론, TV 토론, 정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할 게 아니고 정치는 누가 하든 별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인류가 봉착하면 전쟁도 전쟁은 다 죽이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요, 인류는 끝장납니다. 정말 자기들 말대로 6번째 대멸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썩 정결하게 살아서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게 안 걸린 거야. 우리가 그 성소사보다 썩 착하고 하냐. 착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래, 날 때부터. 그건 엄마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겁니다. 그 본인 책임이 아니고 엄마 책임이고 그 엄마는 그 사회 책임인 거야, 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 가해자인데 가해자 주제에 차별까지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요, 수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그런 문제 또, 어디 가니까 또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요, 제가 답을 쓰면요, 그 답을 수용한 사람이 없어요. 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정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한 명도 없어. 겨우 한 명인데, 김성국 목사야. 부산 샤론교회. 나머지는 다 차별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차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제가요, 내가 혹시 잘못됐는가? 내가 너무 늙었나? 내가 혼돈과 착각 속에 빠졌는가?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요것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아니, 요거 좀 더 봐요. 미국에서 얼마냐? 미국은 10분지이거든요. 10명 중에 하나니까. 3억 3천만 명이 성소수자야. 브라질은요, 2억 1200만 명. 한국은 5200만 중에서 얼마냐 하면요, 360만 정도가 부산 시민보다 많아. 성소수자야.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LGBTQIA,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 지향성과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이 일어났는데, L 하는 것은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여자인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 하고 남자는 겁나서 못 살겠다.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그래, 미국 가면 많이 쓰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남자인데 또 여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해. 이거 성정체성, 성지향성 장애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이거는요, 남성에게도 끌리고 여성에게도 끌리고 꼼지락 하면 그냥 끌려. 남자건 여자건 움직이는데, 심지어 동물도 좋아해. 개를 보고 성욕을 느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T는 트랜스젠더, 이제 하리수처럼 아예 그냥 성기 자체를 여성으로, 남성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여성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퀴어라고 하는 건 이제 Q라고 표현하는데, 퀴어는 이상하다, 퀴어, 이상하다 하고, 퀘스처닝 하는 건, 의문이다. 참, 알 수도 없다.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섹슈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또, 염색체가 혼란스러워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게, 그리고 분비하는 호르몬도 혼란스러워.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섹슈얼. 성이 없어. 남성도 없고 여성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냥 동물, 그냥 동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극보수, 공화당 극보수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이렇게 미국에 3,300만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는 성은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나머지 차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 한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말이 맞다는 거야.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다. 그랬으면 좋지.
그래 현실이 그러냐고. 이미 7억 3,800만이 성소수자가 되어 있는데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뭐 자기 정부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낼 겁니다. 그 차별하는 거죠. 만약 취업이 안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취업이 안 되면은. 본인 책임이 아닌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안이 없어요. 회복 안 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한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그렇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내 손자나 내 아들 그때 여러분 차별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도움은 못 준다 할지라도 차별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앞서 고민했던 나라들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진학, 그 다음에 취업, 승진, 그 외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생명을 태어났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한 단계 더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세례 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람을 결혼 주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때 미국 목사들이 뭘 염려하냐면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면 벌금 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막 온 나라를 선동하고 난리고 신어서 아직 그런 사건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왜? 동성애자 목사가 있어요. 그거 가면 돼.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아무도 정상이 아니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요. 아무도 정상이 아니야. 왜? 25년마다 정자 수가 반감해. 반감. 1925년부터 1975년까지 4분지를 정자 수가 전체적으로 4분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무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부 다 정상이 아니라 보다. 이게 누가 했느냐? 함께 다 아무도 나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나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플라스틱 비닐 안 쓴 사람 있습니까? 다 공범자요 공동 가해자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해결되느냐? 차별한다고 그들이 회복되거나 예방된다면요 차별할 수 있지요. 차별해도 예방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돼. 그 사람들만 가뜩이나 여러분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불행이나 여자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가정도 못 가져보는 이 불행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을 넘어서는데 그 사회적으로 차별까지 하면 되겠냐고 하는 게 저의 입장인 거예요. 나는 그게 옳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예방도 안 돼. 그 사람들 차별한 거 우리가 개인이 다 처벌하자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도 개인은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가 막힌 일이고 불행이고 비극이고 하지만은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이해는 해야 되고 차별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빨갱이 막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습니다. 이제 이게 이 설교를 지금요 유튜브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리면 어찌 될까요? 이걸 올리면 노목사는 어찌 될까? 나는 방언 문제도 더 심각하다고 봐요. 올리자마자 바로
한번 올려볼까? 무슨 반응이 나올는지. 아직 그 고민 중이에요. 올릴 것이냐 말까. 나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라도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어가지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그저 법만 차별 금지 법만 말은 안 하면 된다. 그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 법 안 만든다고 차별 금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치유가 됩니까? 예방이 됩니까? 가뜩이나 힘드는데 차별까지 당하면 그 사람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가뜩이나 불행한데 더 불행하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난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 네,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 먹고 가서 다시 한번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 이것도 보충해야 되겠다 싶으면 오후에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이만해도 우리 성도들 수준이 다 알아듣지 않겠나 충분히 이해가 안 됐겠나 싶으면 그냥 시편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이런 비극이 왔는지 우리가 예사로 그저 레위기는 재미없는 책이고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중에 조그마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비닐을 만들고 화학 물질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식품 첨가물을 끝도 한도 없이 수백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오남용한 결과가 오늘 지구촌 생태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알았으면서도 무능하고 또 교회는 알지도 못하고 차별만 금지법만 말은 안 하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강산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미세 플라스틱 구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일곱 가지 색이 나와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그걸 축제랍시고 이걸 또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런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큰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능하고 무식한 무지몽매한 교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7억 3,800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최소한 생각해 보는 그런 환경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